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미국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국방 전력과 독침 작전입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언론사인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국방 관련 저널리스트 다니엘 디페트리스가 작년 5월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국제 문제를 다루는 잡지에 한국이 날로 성장하는 국방력을 점점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이 기사에서 한국의 국방력이 짐승 모드로 변하는 이유와 이와 관련된 독침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언론을 통해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의 현 주소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방위 분담금과는 별개로 자국의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상당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전임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더 높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 2년간 국방 예산이 15.8%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을 차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 예산은 연평균 7.5%씩 증가했으며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9년간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에 달했으며 이에 2020년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0-2024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 국방 예산으로 총 290.5조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2년이 되면 국방비 증액 추이로 보았을 때 일본의 국방비마저 앞선 세계 6위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국방력을 증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동북아의 정세에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알 수 없는 행보와 중국의 팽창 정책과 북한과 엮인 문제, 러시아의 계속되는 카디드 침범, 그리고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전환과 대한민국을 향한 적대적인 행위들 때문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 때문에 서유럽 국가와 같이 평화로운 지역에서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F-35A, AH-64E, 아파치 가티온과 같은 강력한 무기들을 구매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의 무시무시한 국방력 증가를 달가워하지 않으며 비대칭 무기, 즉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짐승 모드와 독침 전략입니다. 기사의 제목과 같이 한국은 짐승 모드, 야수 모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동북아 주변 국가의 이유가 큽니다. 국민들에게 국방 정책을 알리기 위해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형태의 책자인 국방배서의 2018년 발간부터는 주적에 대한 개념이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지역에서 광역작전을 펼치는 미국과 다르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경우 주변국들이 한국을 위협하면 모조리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대한민국에게 적대행위를 하는 순간 바로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내용들과 같이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방위비를 쏟아부으며 국방력을 주변 군사 초강대국에 절대 밀리지 않는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의 국방력 증가에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면전 성격의 군 편제와 이를 활용한 이른바 독침 전략 때문입니다. 무협 영화 등을 보면 무술 실력이 낮은 상대가 그 차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암기가 바로 독침입니다. 이를 전략으로 구성한다는 소리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대한민국보다 군사력이 높은 국가들과 만약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지더라도 상대국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혀 상대국도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끔 하는 물귀신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지독하고 고약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방력 20위권 밖의 국가가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독침 전략을 사용했을 경우 제대로 먹힐지 의문이지만 글로벌 파이어파워 6위의 군사 초강대국 한국이 독침 전략을 구사한다면 그 위력과 또한 자국이 입을 피해의 결과가 참담하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독침 전략의 중추적인 역할에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 현무 순항미사일을 보면 북한 전역은 서울에서 500km 내에 있으며 중국의 수도 북경은 서울에서 92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거리 1000km 현무 3B 순항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오며 사거리가 1500km인 현무 3C 순항미사일의 사거리 내에는 일본 전역과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동부 주요 지역들이 사거리에 들어옵니다.
나아가 우리 군은 현재 사거리 3000km 이상의 현무 3D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3000km는 일본은 당연하고 중국 전역과 러시아 동부 주요 도시마저 사정권에 넣을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보면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괴물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는 재래식 미사일 세계 최강의 현무 4가 있습니다. 사거리는 800km 급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일본 서부 주요 지역과 중국 동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탄두 중량 2톤과 종말 속도 마하 10이라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그 파괴력은 전략핵급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의 1톤 탄두를 현무 4에 탑재했을 경우 사거리는 2배인 1600km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 동부 주요 도시들을 사정권으로 둘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군이 사거리 1500km의 현무 3C를 발표하였을 당시 중국 당국은 동북아의 안보에 우려스럽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당국은 한국의 국방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순항미사일 수백 발을 일시에 발사해 수분 만에 핵폭격의 효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일시에 725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입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무 순항미사일 2000기 이상을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배치 수량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핵을 보유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 독침 전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해군 전력, 공군 전력도 주변국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특히 러시아나 중국은 경계해야 할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 발발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전력을 대한민국에 절대 쏟을 수 없습니다. 단순 1대1 지표로 보았을 때 전력적인 열세가 당연하지만 러시아가 한국과 전면전에 모든 전력을 쏟게 되면 아마도 러시아와 사이가 좋지 않은 동구권과 또한 국경을 맞닿고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긴 땅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으며 중국의 경우 위구르, 티베트 등 자치구들이 혼란을 틈타 독립항쟁을 일으켜 자칫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붕괴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독침 전략은 동북아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정말 무서운 전략인 것입니다. 과거 북한을 주적으로 삼았던 우리 육군의 편향적인 군체계로 인해 해상과 공중의 전력이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해군과 공군의 질적, 양적 증가를 통해 아마도 독침이 더욱더 날카롭고 맹독으로 변하여 가까운 미래에는 일본을 능가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국방력 최강의 국가로 변모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